만약 당신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거나 메시지를 읽고도 며칠째 답장이 없는 일명 일십을 당했거나 혹은 뜬금없이 잘 지내냐는 식의 영양가 없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신이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당신에게 심리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의식적인 조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당신을 다시 받아들여도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이러한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계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관계에서 물러날 때 그들은 처음에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숨막히게 했던 그 모든 압박감, 기대,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착이론 연구자들은 이러한 안도감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들은 지나간 관계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여전히 자기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간을 봅니다. 집 나간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그냥 집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앉아 창문을 통해 안을 살피고 몇 발자국 다가왔다가 다시 물러섭니다.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현관 앞에 앉아 있는 대신 문자 메시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떡밥 던지기입니다. 당신은 난데없이 뜬금없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야, 잘 지내? 라거나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생각이 났어. 혹은 맥락 없는 인터넷 밈 하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해 보이고 심지어 달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당신의 감정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는지, 즉시 답장을 보낼 것인지, 화를 낼지 아니면 반겨줄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영장에 발가락 하나만 살짝 담가보는 중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따뜻하지만 짧게 답했을 때 실제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대화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질문을 하고 일관성을 보이며 가벼운 잡담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옛날 패턴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한두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는 당신의 답장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절하지만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그들의 에너지 수준에 맞추세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도 마세요. 그저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침묵이 일하도록 두세요.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맹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그저 자존감을 채우고 싶었던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질투 유발 확인입니다.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이 갑자기 다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훔쳐보고 오래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신의 게시물을 더 자주 올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썸을 타고 있는 누군가를 무심하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음을 정리했는지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는지 가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들은 먼저 떠난 것은 자신들이면서도 잊히거나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테스트는 당신이 여전히 질투를 느낄 만큼 마음이 남아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취약해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보여주기식 게임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맞대응으로 질투를 유발하려고 무언가를 올리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묻지 마세요.
그들의 잦아진 활동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진지한 사람은 결국 직접 연락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절감을 느껴 더 강하게 나오거나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 연인이 이런 테스트 중 하나라도 하고 있나요? 어떤 테스트가 당신을 가장 당황하게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테스트, 위기 상황에서의 연락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거나 무언가가 당신을 떠올리게 했다는 취약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실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감정적 지원군이 되어줄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들은 관계의 이점인 위로와 안정감,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들의 숨막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의무감은 원하지 않습니다. 애착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예비 파트너 또는 감정적 안전기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위로를 얻기 위해 돌아갈 수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지지에 감사해야 하고 비록 처음에는 작더라도 그만큼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감정, 노동만 취하고 기분이 나아지면 다음 위기가 올 때까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들의 치료사가 되지 않으면서 연민을 보여주세요. 정말 힘들겠다, 잘 이겨내길 바래 정도로 말입니다. 따뜻하지만 선을 그으세요.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깊은 감정적 대화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들이 진지하다면 그 경계를 존중하고 제대로 다가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 미래를 담보로 한 희망 고문입니다. 회피형 전 연인이 다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 타이밍이 맞으면 다시 노력해 볼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가꾸고 있다거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거나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스트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약속 없이 당신이 기약 없이 기다려줄지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는 유지한 채 당신을 선택지로 남겨둘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태치드라는 책을 쓴 아미르 레빈 박사는 회피형들이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방어 기제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친밀해지거나 헌신할 필요 없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일 뿐 실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말과 현재의 행동이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이번 주에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깨달음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꿈을 파는 게 아니라 영수증, 즉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패턴에 갇힌 사람은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유지합니다. 당신이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려고 하면 그들은 모호해집니다. 조만간이라거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해라거나 일단 지켜보자 라고 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행동을 요구하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면 그때 알려줘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환상에 젖은 대화는 그만두세요. 진심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행동해야 할 동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 일관성 테스트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피형들은 당신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갇힌 기분이 드는지, 도망치고 싶은지, 신경계가 발작하지 않고 깊어지는 친밀감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연락하다가 조용해지고 약속을 잡았다가 만났을 때 거리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신경계를 조절하며 자신이 이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발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날 때 소통을 합니다. 헤이, 내가 지금 좀 벅찬데 사라지려는 건 아니야. 며칠만 문자로 대화할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비활성화 상태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옛날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아무 설명 없이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고 당신이 그 불일치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명확한 기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쌓으려면 나는 신뢰가 필요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주면 좋겠어. 나를 추측하게 만들지 마. 라고 하세요.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당신과 함께 맞춰가려 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이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회피형 전 연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들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당신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 변했는지, 그들의 신경계가 이제 진짜 친밀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들이 멀리서 관계를 미화하는 대신 실제로 관계를 맺는 불편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대답이 아니요, 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영원히, 적어도 당신과는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가치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치유 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진실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상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